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2.93%로 한 달 전보다 0.05%포인트 내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해 10월 이후 7달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2일 밤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선박 침몰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체펠섬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이 60대 한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 사망자는 24명, 실종자는 2명이 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 지역에도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8.1도, 습도는 56%입니다.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습하네요. 어제 장마철이라 불쾌지수가 높아서 일부러 기분 좋아지는 이 맛있는 음식 얘기 좀 나눠주세요 라고 문자 주제를 부탁드렸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박봉자님은 문자로 저녁 때 딸이랑 사위 불러서 든든하게 삼계탕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닉네임 아저씨를 쓰시는 분께서는 6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이 감자 체험 갔다가 감자 한 봉지를 태웠는데 삶은 감자로 점심 든든하게 먹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7409번 쓰시는 분은 점심 굶고 일하러 가는 중이라면서 배고프지만 가족 생각하면서 참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런 여러분의 이야기, 이 가족을 생각하는 문자를 보면서 어쩌면 이 여름 우리가 무더위를 버틸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날은 좀 흐리지만 또 금요일 아닙니까? 가족 생각하면서 한 주 열심히 산 분들 위해서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아니 꼭 알아둬야 할 상식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죠.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0.03% 이상이면 이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분이 뭘까요? 바로 생각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분 1번은 면허 정지, 2번 면허 취소.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될까요? 아니면 취소될까요? 정답 1번, 2번 어떤 건지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1번, 2번 답만 쓰시지 마시고 음주 단속 강화된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경험 함께 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또 많은 장마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토요일인 내일 다시 이제 북상을 해서 오전에는 남해안, 오후에는 남부지방으로 이제 올라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네. 이 영향으로 내일 오전 3시경부터 제주와 전남, 충남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오전 9시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로 이제 장마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 3시부터
일요일인 30일 오후 3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와 남부지방이 50mm에서 150mm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됐는데요. 예. 곳곳에 2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고 제주도 산지에는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됐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울릉도, 독도는 30에서 80mm 정도, 서울과 경기 강원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비는 일요일인 30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제주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 비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또 큰 비가 오니까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틀간 쏟아진 장맛비에 이 부산 곳곳에 이 도로 파임이 많이 생겨서 이른바 이제 포토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잇따랐다고요? 부산 지역의 도로가 특히 좀 취약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자정께 부산 강서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포토홀 4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3개는 지름이 30cm가량 있는데요. 하나는 지름이 1m나 됐다고 하죠. 이런 포토홀로 인해서 달리던 차량 타이어가 찢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26일에도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잇따라 포토홀이 발생해서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에 큰 위협을 좀 느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반여 농산물 시장 인근 도로에는 지름 60cm가량의 포토홀이 발생해서 차량 5대의 그 타이어가 파손이 됐고요. 또 그 좌동 환경공단 앞 사거리에서도 가로 3m, 세로 10m, 깊이 30cm가량의 아주 대형 포토홀이 발생해서 도로 자체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개통한 해운대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도 땅 꺼짐 현상이 6일 만에 또 발생을 해서 버스가 우회하기도 했는데요. 좀 도로 공사가 제대로 좀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러게요. 이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가 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는 국내산 쌀 5만 톤이 이 북한 주민 212만 명에게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주민의 10분의 1가량이 된다죠? 네, 상당히 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혜택이 좀 돌아갈 것 같은데요. 예. 통일부가 오늘 공개한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기금 지원 내용을 보면 세계 식량 계획은 남쪽 쌀 5만 톤 지원을 계기로 해서 임신이나 수유중 여성과 영유아 등 기존 영양 지원 사업의 수혜 대상을 2배로 좀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영양 강화 식품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가 공유한 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수혜 대상은 모두 149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됐고요. 네. 이와 함께 세계 식량 계획이 북쪽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 치료 사업 참여 주민 62만 5천 명한테도 우리 정부가 공유한 쌀을 이제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 212만 명에게 우리 정부 지원쌀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전체 북한 인구의 10% 가까운 수치에 해당된다고 하죠. 예, 이렇게 많은 쌀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 지원되는 쌀의 전용 의혹을 막기 위해서 이 분배의 투명성이 좀 보장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요? 원래부터 좀 세계 식량 계획은 No Access, No Food, 즉 접근할 수 없으면 식량 지원도 없다.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하죠. 우리 현재 그 북한에 50여 명의 그 상주 요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세계 식량 기구 이 같은 원칙에 따라서 분배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기로 했고요. 이를 위해서 북한 상주 모니터링 요원도 더 늘리고 평양 이해 지역에도 사무실을 열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국내에서는 그 벼 상태로 보관해 오던 것을 보관 기간이 짧은 쌀 형태로 가공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 식량 포대에도 대한민국 걸 이제 명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전용 우려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같은 우려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충북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이 청주시장의 불통 행정을 비판하면서 주민 소환 추진하는 촛불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요? 네, 충북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충북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청주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원회, 그리고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 등 이 시민사회와 노동농민 종교 정당 대표 등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청주 도시재생 허브센터 광장에서 청주시 현안 대응과 불통행정 청주시장 규탄 범시민 촛불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들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농민단체 등은 이 수차례 민관협치와 시정개혁을 요구했지만 이 청주시장이 번번이 이를 외면했고 청주시의 불통행정이 극에 이르렀다고 보고 시민행동 전개에 그 뜻을 모았다고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 충북 지역 시민단체들
오늘 촛불대회에서 청주 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를 이제 발족시키고 이 청주시장이 계속 시민사회의 그 협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민 소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 단체들이 청주시장에게 6개 항을 제안하기로 했다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거의 뭐 최후 통첩성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먼저 그 구룡공원 등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민간 특례 사업의 중단을 요구를 했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 사업자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의 그 제정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또 그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철회,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 등 6개항을 제안을 했고요. 청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 소환 등 시민 행동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 경기도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의 석탄 화력 발전소 이 건립 문제를 놓고 지난 4년 동안 이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군요. 네, 업체는 업체대로 좀 불만인 건데요. 장자산업단지의 그 석탄 화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인 그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이 포천시를 상대로 해서 시설 사용 승인, 즉 그 준공을 내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부작위 입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지난 4월 29일 시설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포천시의 보안 요구도 이행하는 등 법적 요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사용 승인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라는 취지의 이제 소송을 낸 것이죠. 예. 하지만 포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입장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포천시는 석탄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그 타당한지 시민 의견을 물어서 정책적 판단을 한 뒤에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포천 주민들이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 초기부터 환경 폐해와 그 도시 미관 저해 그리고 집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해서 2015년부터 반대 모임을 구성해서 발전소 허가 취소를 요구하면서 상당히 좀 반대 행동을 적극적으로 펴왔기 때문에 네. 포천시로서는 상당히 그 결정이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죠. 네. 자,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여름철에 이 0세에서 6세 사이의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인 이 수족구병 환자가 2주 만에 2배 가까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요. 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95개 의료기관이 그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진료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 환자 수가 6월 2일에서 8일, 그러니까 그 이제 6월 그 둘째 주죠. 그 21.5명에서 6월 셋째 주에는 29명, 6월 16일에서 22일 이 사이에는 41명으로 2주 사이에 무려 1.9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주에는 그 0세에서 6세 의사 환자 수가 49.3명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 이제 7세에서 18세군에서 발생한 것보다도 무려 6배 가까이 환자가 크게 좀 늘어난 이런 그 수치여서 네. 특히 이제 그 유아들의 이런 그 수족구병 발병에 대해서 유의할 것을 좀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족구병 주로 이제 내 발열과 입안의 물질과 궤양, 손과 발의 그 수포성 발진을 일으키는 게 그 특징인데요. 네. 대부분 5세 미만 그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봄철에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여름에 유행을 한다고 하죠.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는 그 8월 말까지 수족구병이 좀 유행할 것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이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파되는 만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자, 오늘은 알아두면 좋을 상식 퀴즈를 풀고 있는데요. 문제가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0.03% 이상이면 이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 처분이 무엇인가가 오늘의 퀴즈였거든요. 보기를 드렸죠. 1번 면허 정지, 2번 면허 취소. 지금 이렇게 정답들이 주르륵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드리면 일정 기간 동안만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면허 정지, 2번 면허 취소. 정답이 계속 주르륵 올라오네요. 반응 좋은데요.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또 힌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201님이 처음 문자 주셨네요. 술 냄새만 맡아도 핸들 잡으면 안 됩니다 하셨고 45959님 음주운전 걸려서 혼난 뒤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2번이나 쓰셨어요. 5209님 항상 바라던 처벌이 실행됐네요. 반가움에 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처음 들어오셨고 6176님 이런 처분받으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죠 라고 하셨고 5294님 남편이 애주가인데 늘 걱정 많았어요. 이번 조치로 술 줄이기로 했어요. 수고하세요 하셨는데 처음 문자 주셨거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간단한 사연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저희 프로그램 페이지 개설되어 있는데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KBS 콩 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주부터 가볼게요. 박민재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제주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햇볕이 뜨겁게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24도인데요. 햇볕이 뜨거워서 그런지 후텁지근하고요. 네. 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이 되는데 일요일 오전까지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큰 비 소식 앞두고 있는 제주인데 제주 해수욕장들이 문을 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은 물이 알려준다는 표현이 있을 만큼 제주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바다가 먼저 알려주는데요. 네. 특히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각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고 또 각기 매력을 뽐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협재, 금능, 2호, 함덕, 곽지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아이고 해수욕장 개장 소식 들으니까 이제 여름이 진짜 왔네요. 특히 네. 제주의 옥빛 바다. 네. 너무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이 지난주에 개장한 2호 해수욕장에 다녀왔는데요. 2호 해수욕장이요? 네, 이호태우 해수욕장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옥빛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어서 바닷물에 발도 담궈봤는데요. 이 모래사장은 이미 뜨겁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 뜨거움을 밀려오는 바닷물에 식혀주고 하던데 벌써 여름이구나 싶더라고요. 물속에 좀 들어가서 수영하셨어요? 수영까지는 좀 못하고 이르죠? 네, 발만 담궜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물놀이 많이 가게 될 텐데 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철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또 사고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사항도 없죠. 그래서 제주에서는 해수욕장별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요. 또 민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요원, 보트요원, 또 보건요원 등으로 배치되는데요. 네. 지금 개장한 해수욕장에는 이미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객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주소방서 소속이자 이호태우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충익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개장 시간이 10시부터 이제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돼가지고 이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장 시간이 10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줘서 안전한 물놀이를 했으면 좋겠고 중運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해수욕장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제 제주도 이제 고시로도 다 발표됐고 이제 다 과태료 사항인데 폭죽놀이를 한다든지 이제 지금 여름 휴가철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건데 모처럼 이제 휴가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수욕장도 방문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들 놀러 오실 것 같은데 해수욕장이 뭐 다른 물놀이 시설이든 거기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렇게 배치된 분들 지시나 이런 것도 잘 따라주시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셔가지고 즐거운 여행 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휴가를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파도 소리도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바닷물 위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 해수욕장 수질 또 모래 그 오염도 검사도 다 마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4곳의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과 모래의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모두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개장 기간에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수질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제주바다 안심하고 찾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주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도 워낙 맑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해수욕장에서 수영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그 해양 레저 스포츠도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주욕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해변 관광지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밑이 훤히 보이는 투명 카약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수상 자전거, 또 제트스키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들이 있는데요. 네. 그중 7월 1일에 개장하는 삼양해수욕장에서는 특히 색다른 즐길거리로 모래찜질이 있습니다. 아, 이곳이 검은 모래 해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철분이 함유된 검은 모래인데요. 이 모래찜질을 하면 신경통, 관절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리고 7월에 삼양 검은모래 해수욕장에서는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검은모래 해변에 대해서 이 동네에 살고 계신 삼양동 문준식 노인 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검은모래라는 그 자체가 해수욕장의 목적이 아니고 옛날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모래찜질을 했습니다. 삼양 검은모래 해변은 다른 제주의 해변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검은모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검은모래 그 축제라는 거는 뭐 검은모래 모형을 만들어서 관람도 하고 어린이 와서 또 관람도 하고 다양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검은모래 아니광 검은모래 보러 또 구경하러 또 축제 보러 이렇게 많이 우리 사병들 없어요. 네. 아, 검은 모래 아니올까? 네, 맞습니다. 삼양들 없어예. 네, 맞습니다. 제주도 방언들이 막 나왔습니다. 다른 해수욕장에도 축제가 열릴 텐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삼양 검은모래 축제는요. 7월 26일, 27일 이틀간 열리고요. 8월에는 함덕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스태핑 스톤, 또 표선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야해 페스티벌 등 제주도에서 개장하는 해수욕장에서는 다양한 축제들이 피서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휴가철 꼭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태핑스톤이 뭔지 참 궁금한데 혹시 아세요? 네, 스태핑스톤은요. 그 국내외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이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야해 페스티벌도 뜻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밤 야자 네. 바다해를 써서 아. 밤에 즐기는 음악 축제 중 하나입니다. 축제 이름 잘 지었네요. 예. 그리고 또 이 7월에 나머지 해수욕장들도 문을 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7월 1일부터는요. 삼양, 김영, 신양, 표선, 중문, 화순 등 6개의 해수욕장이 개장하고요.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니까요. 개장 시간 잘 지키셔야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밤바다가 또 참 아름답고 또 특별히 더 시원한데 혹시 야간 개장하는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해수욕장 4곳이 야간 개장을 하는데요. 예.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협재, 2호, 삼양, 함덕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을 합니다. 네. 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해가 없는 저녁 시간에 물놀이를 즐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간 개장인 만큼 안전사고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물론이죠. 네, 제주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바캉스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민지 리포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진주로 가볼게요. 임소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진주 하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온 2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구름만 조금 끼어 있고요. 구름 사이로 뜨거운 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소나기 한 차례 안 왔어요, 진주에?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은 내일부터. 낮에. 그래요. 네. 서울은 낮에 어떻습니까? 네. 한 줄기 시원하게 뿌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 시낭송 대회에서 대상 받은 분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우선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네. 많은 비가 내리면 어디 나가는 것도 좀 힘들고 집에만 있고 싶기도 한데 그냥 있기보다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좋은 시집 한 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라고 하면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가볍고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시 모임
모임에 가입을 해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인공은 신앙송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네.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산청군 금서초등학교 돌봄 교사이자 이 지리산 힐링 신앙송회 회원인 안덕래 씨 만나보시죠. 네.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금상하고 대상 둘이 딱 불러내는데 33번 안덕래 부르더라고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첫째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때 제가 좀 우울한 시기에 신앙송 선생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어요. 신앙송을 하면서 제 치유도 하고 마음이 많이 어루만져져서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 대회에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진감래의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이고 33번 안덕래 씨. 우울한 시간에 신앙송하는 방법 배우면서 네. 큰 위로가 됐나 봐요. 네, 이번에 또 대상까지 이렇게 수상을 하시고요. 4년 동안 신앙송 배웠다고 했어요? 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약간 그 방언 억양이 있었거든요. 사투리가 좀 네. 있죠. 네. 그런데 말투도 좀 그렇고 곱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늘 시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마음도 고와지고 또 그러다 보니 목소리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다 이렇게 소리로 나온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결국. 네. 저도 라디오 전국 일주 우리 땅 예술기행 할 때 매주 그 시 한 두세 편씩 낭송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네. 자 이분에게 어떤 팁을 좀 들으셨을까요? 신앙송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 낭송을 밋밋하게 하면 낭송이 아니겠죠. 감정을 실어서 복식 네. 호흡으로 리듬을 타면서 읽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시에 더 재미를 붙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는 게 네, 예. 연습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직접 그 시 낭송하는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 그쵸. 예. 이 조지훈 시인의 절정이라는 시로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안덕래 씨의 삶과 많이 닮아 있어서 더 애착이 갔다고 하고요. 네. 그런 만큼 더욱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정 조지훈. 나는 어느새 청길낭떠러지에 서 있었다. 이 표랑 끝에 구름 속에 또 그리고 하늘가에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는 누가 피워뒀나. 흐르는 물결이 바위에 부딪힐 때 튀어오르는 물방울처럼 이내 공중에서 사라져버리고 말 그런 꽃잎이 아니었다. 어려운 점은 일단 경상도니까 발음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시화를 만들었죠. 저한테 어울리게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첫째 마음이 행복해져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운 말을 쓰게 되거든요. 세상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 한 편만 낭송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내가 예전에 왜 아웅다웅하며 지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신앙송 배우세요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는 누가 피워두었나. 어머,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니 이분은 저는 이제 시 낭송할 때 그 배경음악을 깔면서 하니까 네. 감정 잡기가 좀 좋거든요. 음악도 없이 이 정도 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네요. 대상 아니, 받으실만 그리고 해요. 네, 시 낭송 자체가 연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유 어떻게 밋밋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잘 낭독을 하실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정말 뭐 그냥 읽기보다는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리듬을 넣어가면서 읽으니까 그 맛이 다르네요. 좀 다르죠. 예. 네. 이 시라는 게요. 각박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상처받은 사람의 그 마음까지 치유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 시를 통해서 작은 행복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나갔죠. 오늘은 아이고 소리가 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됐는데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0.03% 이상이면 이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처분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1번 면허 정지, 2번 면허 취소. 문자를 좀 살펴볼게요. 2405님
창원의 법인 택시 홍기사입니다. 정답 맞춰주셨고 음주운전법 더 강화돼야 합니다. 전 국민이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4444님 몇 년 전에 좀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는데 전날 과음했던 게 다음날 아침 단속 수치가 되더라고요. 그 후부터 다음날 아침이라 하더라도 이 수치가 남아있으면 운전대 절대로 잡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고 4257님 음주운전자는 잠재적 살인자입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네요. 김기범 씨 이것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 매상 떨어진다고 힘들어 하시던데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라는 생각을 하면 더 엄중한 처벌과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4444번 쓰시는 분 이분 정답도 맞히셨고요. 예. 그리고 번호가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으로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교통 상황 그리고 또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지금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이 많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은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대구 광주 29도, 강릉 제주 26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은데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 보통에서 좋음이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면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일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에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통행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후 정체가 시작된 구간도 많은데요. 먼저 사고 여파를 받는 곳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5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3km 구간이 정체입니다. 기흥에서 수원 구간은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탄분기점에서 기흥 쪽으로 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서 판교 부근과 달래내국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반월터널 입구 부근 1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갓길엔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반월터널 앞두고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행진으로 인해 혼잡한 곳입니다. 조달청에서 출발한 집회 인원들이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이용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반포대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초역 쪽으로 막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덱스 오사카에서 개막식을 앞두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모여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기간을 8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관영방송사 CCTV 등 주요 매체들이 한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완화시켰다는 내용 등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연설을 거론하며 자화자찬이자 잠꼬대 같은 헛소리라 비판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2.9% 증가한 16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산업인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에 1조 4,800억 원을, 기초연구에는 1조 9,70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올여름 장마의 특징은 비가 꾸준히 내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이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거라고 하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 몇 달 전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 지역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실까 싶습니다. 복구 작업도 해야 하고 또 집이 아닌 임시주택에 여전히 머물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장마 대비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오늘은 설악신문 김주연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고성 지역 날씨는 어떻습니까? 고성 속초 양양에서 설악권 상계시군 이제 고성을 중심으로 하자면은 현재는 잔뜩 찌푸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서서히 북상한다는 것을 알리듯이 지금 고온다습합니다. 그래서 오후 7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제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임시 조립주택에 기거하고 있는 이제 이재민들을 비롯한 이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네. 자, 지난 4월 이 산불 이후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가보지 않은 분들 잘 모르실 텐데 이 상황, 현재 상황을 좀 잘 묘사를 해 주실까요? 예, 현재 상황을 보면 산불 이재민들은 지금 임시주택, 조립식으로 지어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50%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친인척 정도의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자가 형태로 머무르는 건 한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40% 정도는 지금 국회의정연수원 등 이제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네. 주택공사 LH가 제공한 그런 전세 임대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산불 피해로 인해서 이재민들의 그 거처 상황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산지 복구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도 50%를 크게 넘었다 이렇게 보기 힘듭니다. 복구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장마를 또 앞두고 있어서 이재민들은 산불 피해에 이어서 또 장마가 또 구치성으로 우리 또 사전에 앞서도에 또 말씀하셨지만 구치성 호우가 이제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지면서요. 그러게요. 지금 산불 피해지가 대부분이 산림 인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임시 사방 사업은 해놨지만 호우가 내리게 되면 또 다시 이제 2차 피해 그러니까 또 산림 수해를 또 입지 않을까 해서 아이고, 진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네네. 복구율이 50% 그리고 이제 응급 복구도 끝나지 않은 곳이 지금 많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장마철 앞두고 좀 긴급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고성군 속초시 산불 피해지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산지 복구율은 40%밖에 안 됩니다. 가장 이제 긴급한 비탈 경사가 심한 곳부터 해서 지금 사방 사업을 해놨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잔디만 심어놨지 이게 땅에 완전히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이제 곧바로 파이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임시 조립주택 평탄 작업을 해서 설치해 놓은 이제 컨테이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이긴 한데요. 그런 곳에 이제 배수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오고 이제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공무원들은 또 퇴근 못하고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좀 여름 장마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아직까지 신청률이 높이지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라도 계속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당국에서는 밤새워서라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응급 상황들을 보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무가 없다 보니까 곳곳에 또 무너질 여지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헐벗은 산비탈 아래에 마련된 그 조립식 그 임시주택 같은 것들도 상당히 위태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립식 주택 하면은 7.3평 크기인데요. 성인 4명이 생활하기는 힘들고 2명 정도에서 3명 정도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데 가보면은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거실 침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실이고 화장실과 욕조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좁죠. 이제 그 에어컨은 이제 설치를 해놓은 집도 있고 또 선풍기만 있는 집들이 있는데 어쨌든 평탄 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 최근에는 또 일부 빨리 조립식적을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좀 날림도 현상도 있어가지고요. 예. 여러 가지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이재민들이 좀 분통을 터뜨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성군 그리고 이제 속초시도 이제 지금 속속 이제 그런 이재민들의 민원은 받아서 이제 긴급하게 지금 예. 고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자연재해 또 한전의 또 어떤 또 인재일 수도 있는 그런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피해 그 상황들 보면서 참 삶이 피곤하다. 아유, 바로 왜 옆에서 이제 아니겠습니까? 취재하는 기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장마철을 앞두고 이분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럼요. 어쨌든 갈 곳이 없는 분들은 다 머물 곳은 일단 마련이 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피가 큰 고성군을 보면 현재 이재민이 424세대에서 97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전체 251세대가 이제 조립주택 입주를 희망해서 지금 168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187동인데요. 그러니까 70%가 입주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전세 임대주택 그리고 91세대는 지금 7인척이나 자가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알겠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재로 특히 생업을 놓게 된 분들도 많잖아요. 최근에 한국전력에서 이 강원 고성 지역 산불 피해 보상금 9월 안에 지급해야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한전의 보상과 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재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게요. 지금 한전이 움직였던 것이 지금 정부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움직였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민성금 3천만 원, 강원도 지원금 2천만 원, 국가지원금 1,300 해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손에 쥔 거는 한 6,700여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강원도가 추경해서 4,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국민성금 2차 성금에서 또 3천만 원에서 한 1억 3천여만 원 정도를 이제 최종으로 확정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한전 배상에 따른 보상금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8월까지 손해사정인들을 지금 선임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9월 안에는 이제 보상을 완료하고 선지급을 이제 하겠다 그러는 상당히 늦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9월에 지급하면 이분들이 지금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한두 달 내에 주택을 날림으로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당장 11월 또 겨울이 다가오고 이쪽이 또 폭설이 많은 지방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겨울철에 집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좀 부실공사로 이어질 공사는 크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좀 더 조사는 정확하게 하되 또 지급일자들은 좀 빨리 당겨서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또 국가에서도 어떤 설계비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집단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들이 집단으로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전에 새마을 운동 때 지은 집들처럼 그렇게 일률적인 집보다는 좀 건축 디자인도 새롭게 해서 이분들의 좀 마음을 좀 더 이제 푸근하게 감쌀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간접 지원 방안도 좀 정부에서 마련해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삶의 터전도 이런데 또 이렇게 장마까지 겹치니까 마음이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한동안 이 자원봉사자들 많이 갔었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또 자원봉사자들 지역분들만 남아있고 이제 전국에서는 이제 좀 많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관심도도 많이 이제 적어됐는데 어쨌든 간간히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더라도 이쪽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은 그렇게 도시가 불탈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한두 달 정도의 그런 많은 도움의 손길만으로도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정부와 또 강원도 각 지자체에서 이제 얼마큼 한전의 배상을 또 많이 끌어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삶을 좀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있도록 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게 지금 여름 특수 그러니까 피서철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피해를 입은 분들이 그동안에 어떤 장사도 못하고 지금 여름 특수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요.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간접 피해에 대한 지금 배상이나 또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재민들의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또 강원 지역으로 피서를 많이들 떠나시는 것도 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현장을 가까이서 봤을 때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우선은 돈 지원금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보다는 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서철, 설악권, 특히 최북단 고성군 평화의 길도 A코스, B코스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오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소비를 하시고 가시는 게 이 이재민들 분들에게 또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또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올 여름 고성, 최북단 고성, 청정 고성, 평화 고성 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신문의 김주현 기자였습니다. 자, 5004님께서 오늘이 철도의 날이라고 하니 언젠가 호남, 충청북도, 강원을 잇는 강호쭉 열차 타고 북한을 지나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유럽까지 가는 꿈을 꾸어봅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이 철도의 날이라는 걸 또 상기시켜 주셔서 이런 꿈은 많은 국민들이 꾸고 있어요. 유럽까지 한번 열차 타고 슉 떠나보고 싶지요.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의 이런 곳이 곽지연 리포터 들어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 아, 정말 덥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다음 주면 벌써 7월이잖아요. 여기가 6월에 오픈을 해서 제가 이번 달에 꼭 전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곳인데요. 바로 서소문에 위치한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입니다. 줄여서 서소문 역사박물관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서울역 근처에 이제 염천교 있잖아요. 그 염천교. 네, 거기 수제화 거리로도 한때 정말 화려했던 곳인데 그곳을 좀 자주 지나다니셨다면 염천교 바로 옆에 공원 같은 거 하나 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가 딱 눈에 띄는 곳은 아닌데 서소문 근린공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더럽기까지 하고 관리가 좀 잘 안 됐었는데 그 근린공원이 정비를 거쳐서 서소문 역사공원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그 지하로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위에는 역사공원, 밑에는 성지 역사박물관. 네, 그렇죠. 그래서 공원이 일단 담이 없이 환하게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 근처가 왠지 모르게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 이름처럼 서소문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렇죠. 성지라고 하니까 성지 역사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역사도 알 수 있는 곳이겠어요? 맞습니다. 먼저 서소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선시대에는 저작거리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대문 안에서는 처형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딱 요 자리에서 국가 형장으로 이 자리가 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종교인들이나 개혁 사상가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시장으로 변신을 하면서 상업 중심지로 활기가 넘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월을 거치면서 삶과 또 죽음이 공존하는 역사를 가지게 된 건데요. 이렇게 서소문 밖 사람들의 자치와 또 조선 후기 역사 그리고 사상의 흐름 또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정신을 동시에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제 현대인들의 힐링의 장소로까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박물관 안에서의 공간인데 세팅하시면 놀라운 장소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는 어떤 걸 형상한 거예요? 바라라고 제목이 바라인데요. 뭔가 생명이 움트는 그래서 비도 맞고 바람도 있는 그대로 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소문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컨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지하 1층에는 1만 권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있고요. 지하 2층에는 저희 개관전을 기념하는 근현대 조각작품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는 저희가 조선 후기 사상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성적인 휴식과 문화적인 양식도 채워가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많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층층이 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도서관, 그다음에
어떤 근현대 조각 작품 전시회가 지하 2층에서 그렇죠. 열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박물관 조선 후기에 어떤 역사라든지 사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아니, 것까지.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저는 종교적인 것만 다루는 박물관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진짜 문화적인 양식도 함께 채울 수 있는 곳이겠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박물관 곳곳에 조각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규모가 그래서 큽니까? 굉장히 큽니다. 무려 46,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요? 상상이 안 되시죠? 네, 그래서 곳곳으로 또 가서 어떤 정보도 보고 지식도 쌓고 문화적인 양식도 또 쌓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저는 그 박물관 옆에 콘솔레이션 홀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4면이 미디어 아트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4면으로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흘러나오거든요. 앉아만 있어도 참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왠지 이곳은 조금 어두운 조명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두우면서 그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통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그만 통로로 빛이 또 들어올 수 있게 해놔서 고기만 아니면 굉장히 어둡게 좀 우리가 무언가를 또 사색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어두운 곳에 앉아 있다가 바로 뒤를 돌아보시면 나오는 길에 하늘광장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도 네모 모양의 야외인데요. 이제 그곳은 사상과 종교를 위해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의미를 담아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천장을 다 뚫어놨어요. 왠지 이곳은 이렇게 사람이 북적북적하면은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정말 하늘과 나와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 한번 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근데 한 번 우연히 왔었는데 또 오고 싶고 와보니까 더 기대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근데 와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거는 머물고 싶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와서 잠시나마 머물었을 때 그때 받는 위로라든가 위안 같은 게 너무나 편안하고 도심 속의 휴식 이런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자꾸 찾아지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콘솔레이션 홀 하고 하늘광장. 그런데 콘솔레이션 홀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그 위로가 되고 하늘에서 바로 이게 빛이 이렇게 들어온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지? 어떤 희망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콘솔레이션 홀에서 위로를 받으면서도 희망을 가진다. 그러다가 뒤돌아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가보고 싶은데요. 네, 한번 정말 추천드려요. 종교를 뭐 가졌든 갖지 않았든 서울에 살면서 한 번쯤 꼭 가봐야 될 곳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서울시에서는 순례지와 인근의 볼거리들을 묶어서 해설이 있는 서울 순례길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총 3코스인데요. 하나는 북촌 순례길, 서소문 순례길, 한강 순례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서소문 성지는 서소문 순례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